담을 넘은 아이. 글 김정민. 하나, 젖을 빼앗긴 아기. 어머니, 젖 줘. 안방에서 들리는 귀손이 소리를 한 귀로 흘리며 푸시리는 뚫어져라 책을 보고 있었다. 종이 한 장 흐트러짐 없이 단단하게 묶은 끈. 밤이슬을 맞아서인지 우글쭈글하니 울기는 했지만 빳빳한 겉장이 새 책임을 짐작해 했다. 푸시리는 떨리는 손으로 겉장을 넘겼다. 누르스름한 종이에는 글자들이 빼곡했다. 올곧게 써진 글자들이 아름다워 가슴이 두근거렸다. 푸시리는 종이 위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글자를 따라 썼다. 한참을 그러다 푸시리는 힘없이 손을 내렸다. 억눌린 한숨이 새어나왔다. 12살 나이에 걸맞지 않은 진한 한숨이었다. 푸시라! 어머니 소리에 푸시리는 허둥지둥 책을 덮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간 반다지에서 낡아빠진 제 치마를 꺼내 책이 보이지 않게 감쌌다. 그러곤 반다지에 넣었다. 이것이 어미가 부르면 제게 오지 않고 푸시라! 어머니는 화가 나서 툴툴거렸다. 푸시리는 제가 있는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문을 등지고 앉은 어머니의 뒷모습과 맞은편 구석에 강보에 쌓여 잠든 아기가 보였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6달이 지난 아기였다. 푸시리가 안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방바닥을 향해 턱짓을 했다. 방바닥에는 깊다만 저고리가 있었다. 푸시리는 여기저기 헤어져 살이 비칠 지경인 저고리를 들고 있는 어머니 앞에 앉았다. 저고리를 깁던 푸시리는 귀손이를 힐끔 보았다. 어머니 품에 안기기에는 넘치도록 큰 귀손이가 아기처럼 안겨 젖을 빨고 있었다. 오물거리는 인매를 보고 있으니 배가 고팠다. 꼬르륵 꼬르륵. 뱃속에서 개움을 흐르는 소리가 났다. 푸시리는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어 자꾸만 구부러지는 허리를 애써 폈다. 한낮이 훌쩍 지나도록 푸시리가 먹은 거라곤 이른 아침에 먹은 죽 반사발이 다였다. 풀뿌리와 소나무 껍질을 잔뜩 넣어 끓인 죽이었다. 곡식을 아끼기 위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넣었다. 온전한 쌀알 하나 찾을 수 없는 죽이지만 그마저도 무슨 계집아이 백구레가 그리 크냐는 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어가며 먹어야 했다. 꿀떡꿀떡. 젖 넘기는 소리가 개걸스러웠다. 젖을 먹어서인지 귀손이는 얼마 전까지 알았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보약해 살이 올랐다. 아니야, 점심 때문이야. 푸시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귀손이에게만 점심을 주었다. 아버지는 아버지라서, 귀손이는 아직 몸이 성치 않아서 점심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점심을 먹는 귀손이를 보면서 푸시리도 아프고 싶었다. 그래서 멀건 나물죽이라도 한 사발 원 없이 먹어보고 싶었다. 푸시리는 입에 고이는 침을 삼켰다. 휴. 저도 모르게 나온 한숨에 푸시리는 흠칫 놀라 어머니 눈치부터 살폈다. 평소에는 복 나간다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잔소리를 해대던 어머니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멍한 눈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보이기도 했고 지쳐 보이기도 했다. 귀손네. 안에서 기척을 내기도 전에 방문이 열렸다. 검동이를 업은 검동네는
마치 제 집인 양 거리낌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검동네가 들어오니 가뜩이나 좁은 방이 더 비좁았다. 에구머니나, 귀손이가 젖을 먹네. 검동네는 젖을 물고 있는 귀손이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자꾸만 달라고 떼를 써서. 어머니가 멋쩍어 하며 변명을 했다. 아유, 귀손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7살이나 된 애를. 병치레 하는 동안 마땅히 먹일 게 없어서 먹이다 보니. 어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무엇을 찾는지 방안을 두리번거리던 검동네 눈길은 푸실이 뒤쪽에서 멈추었다. 아기는 자는구먼. 검동네는 어머니 옆에 비집고 앉았다. 검동네는 포대기를 풀고 등에 업은 검동이를 돌려 가슴에 안았다. 검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얼굴이 까무잡잡한 아기가 검동네와 눈을 맞췄다. 검동이는 제 어미를 보고는 환하게 웃었다. 볼살에 밀려 두 눈이 가늘어지고 투실한 턱은 겹겹이 주름졌다. 검동네는 귀여워 못 견디겠는지 검동이 볼에 입을 맞췄다. 쪽쪽거리는 소리가 요란스러웠다. 으엥 으엥. 울음소리에 푸시리는 손에 쥐고 있던 저고리를 내려놓고 몸을 돌렸다. 잠이 깬 아기가 두 손을 바동거리며 울었다. 푸시리는 강보에 손을 밀어넣곤 아기 아랫도리를 매만졌다. 오줌을 쌌는지 기저귀가 축축했다. 강보를 걷어내자 비쩍 마른 두 다리가 드러났다. 푸시리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강보를 여몄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어서 손길이 야무졌다. 으엥 으엥. 아기는 여전히 울었다. 푸시리는 어머니를 보았다. 아기가 배가 고픈가 보구먼. 귀손이 너 그만 내려온나. 검동네가 방바닥을 손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귀손이는 곁눈 줄로 보았으면서도 못 본 척했다. 젖은 네 동생이 먹어야지. 아기가 배고파서 울자녀. 거듭된 검동네 말에도 귀손이는 꼼짝도 안 했다. 어머니가 손으로 지그시 귀손이를 밀자 그제야 마지못해 품에서 떨어졌다. 푸시라, 아기 이리 데려와. 푸시리는 조심스레 아기를 안아 어머니에게 건넸다. 칭얼거리던 아기는 전 냄새라도 맡았는지 울음을 그쳤다. 아기는 입을 오물거리며 젖을 찾아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가 젖을 물리자 아기는 흡사 걸씬 들린 듯이 허겁지겁 젖을 빨았다. 아유, 배가 몹시 고팠는갑네. 젖 넘기는 소리에 푸시리 배도 덩달아 불렀다. 하지만 그도 잠시 푸시리는 이내 양미간을 찌푸렸다. 젖을 빠는 소리만 났지 젖 넘어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기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쓰며 빽빽 소리나게 젖을 빨았지만 여전히 젖 넘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검동네가 끌끌 혀를 찼다. 저런, 젖이 비었구먼. 먹는 것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젖이 잘 안 나오네. 어머니가 변명을 했다. 뭘 귀손이가 먹어서 그렇지. 검동네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이고 아가야, 너도 치질이 복이 없구먼. 이 흉년에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오빠한테 제 젖도 뺏기고 갓난아이한텐 어미젖이 생명줄인데. 검동네는 연신 혀를 차며 귀손이와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귀손네가 검동네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슬그머니 푸시리 뒤로 몸을 숨겼다. 잠이 오는지 검동이는 칭얼거리며 검동네 품에 파고들었다.
젖을 물리자 검동이는 허겁지겁 젖을 먹었다. 꿀떡꿀떡 젖 넘기는 소리가 났다. 미처 다 삼키지 못한 젖이 검동이 입가로 흘러내렸다. 검동네가 치맛자락으로 검동이의 입가를 훔치며 물었다. 귀소나범은 어디 나갔나? 밭에 뭐라도 다시 심어보겠다고 나갔는데. 어머니는 말꼬리를 흐렸다. 작년에는 물난리, 올해는 가물어서 난리. 에휴, 우리 같은 농투성이들만 죽어나지. 검동네는 길게 한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말을 이었다. 푸실이랑 귀손네는 버짐이 더덕더덕 피고 귀소나범도 나무 꼬챙이같이 여유었더구만. 이 흉년에도 귀손이는 포실포실하네. 검동네가 헛웃음을 지었다. 검동네 소리에 아기가 움찔하더니 칭얼거리며 다시 젖을 빨았다. 아기는 칭얼거리다 다시 젖을 빨고 그러다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아기 엉덩이를 토닥이며 달랬지만 울음을 그치진 않았다. 나오지도 않는 젖을 먹느라 애쓰던 아기는 지쳤는지 눈을 감았다. 조그만 입을 스르르 벌리며 잠이 드는가 싶더니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배불리 젖을 먹은 검동이는 잔뜩 입을 해 벌리고 잠이 들었다. 잠시 망설이던 검동네가 푸시리에게 검동이를 건넸다. 푸시리는 얼떨결에 검동이를 받았다. 검동네는 어머니에게서 아기를 데려가더니 자기 젖을 물렸다. 어머니 눈이 동그래졌다. 놀람과 기쁨이 역력한 눈빛이었다. 아기는 허겁지겁 젖을 먹었다. 먹으면서도 화가 안 풀리는지 칭얼거리는 소리를 몇 번 냈다. 검동네 미안해서 어쩌나. 아기가 못 먹어서 얼굴이 여우 새끼 마냥 삐죽하구먼. 검동네 말에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기가 젖 넘기는 소리에 푸실이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자신의 목을 축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오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빈님이 오실 때처럼 기뻤다. 검동네는 배불리 젖을 먹고 잠이 든 아기를 강보에 내려놓았다. 언제 잠들었는지 귀손이도 모로 쓰러져 자고 있었다. 검동네에게 검동이를 준 푸시리는 다시 저고리를 집어들었다. 작은 손으로 바느질을 하는 솜씨가 매끄러웠다. 방안이 고요했다. 귀손네, 이대감 댁에 가기로 한 날이 언제요? 보름 후에. 착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종종 집에는 오게 해주신대.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대감마님이 한준도련님 젖을 다 뗄 때까진 안 된다고 하셨어. 아이고, 그럼 귀손네는 집엔 전혀 못 오는 거요? 응. 처음 듣는 말에 푸시리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발딱 들었다. 애들은 누가 돌보남? 푸시리가 봐야겠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푸시리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는 연신 바느질을 했지만 어머니 말이 궁금해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올놀이 곤두섰다. 귀손이랑 아기까지 푸시리한테 버겁지 않남? 형편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뭐. 다 제가 복이 없어서지. 이런 집에서 태어난 게 죄고 계집으로 태어난 게 죄지. 어머니 말에 검동네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잠든 검동이 손을 만지작거리던 검동네가 또 물었다. 그나저나 귀손이 병은 이제 다 나은 거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잃는 줄 알았어. 어찌나 열이 나고 온몸을 떨던지. 두구미도 사흘거리를 앓다가 죽었자녀.
아, 왜? 돌금이 언니 말이여. 업문도 알아서 돌금이도 가르치고 계집아이 치곤 똑똑했는데. 검동네 말에 어머니는 진저리를 쳤다. 아, 참 심의원이 명이라더니 그 말이 빈말은 아닌가벼. 귀손이 병을 떡하니 고친 걸 보면. 웬걸 약첩 꽤나 다려 먹었어. 침도 맞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은 게 어딘감. 심의원이 잘 고치니까 나은 게지. 어머니는 머리를 주악거렸다. 어머니 눈길이 귀손이에게 향했다. 따뜻한 눈길이 귀손이 몸을 쓰다듬듯 위아래로 훑었다. 내내 어두웠던 어머니 얼굴이 모처럼 밝아졌다. 다 대감마님이 우리 귀손이 약값을 대주신 덕분이지. 채, 거저줬나? 한준 도련님 저 너미로 가기로 하고 준 것을. 검동네는 입을 삐죽거렸다. 한준 도련님은 몇 살이요? 아기하고 같은 달에 태어나셨다지 아마.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검동네는 손으로 무릎을 살짝 쳤다. 맞아. 한준 도련님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댁 작은 마님이 돌아가셨구먼. 헌데 세상에나 이진사 나리가 아직도 어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애달파 하신다네. 두 내외가 금슬이 좋았나 보네. 호들갑을 떠는 검동네에 비해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오랫동안 젖을 먹어야 할 텐데 하긴 어쩐담. 검동네는 아기를 보며 다시 혀를 찢찢 찼다. 젖먹이가 어미 없이 어찌 살라고. 할 수 없지. 어머니는 체념한 듯 담담했다. 에휴, 불쌍해라. 검동네는 코를 훌쩍였다. 아야! 느닷없는 비명소리에 놀란 검동네와 어머니가 푸시리를 보았다. 바늘에 찔린 왼쪽 검지에 피가 방울방울 맺혔다. 푸시리를 보는 어머니의 눈길에 짜증이 실렸다. 푸시리는 피가 나온 손을 빨며 고개를 푹 숙였다. 검동네는 치맛자락에 팽 코를 풀었다. 둘, 책을 읽을 것입니다. 귀손아! 귀손아! 어머니는 손바닥만한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며 목청껏 귀손이를 불렀다. 기우뚱하게 기울어진 흙벽에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허름한 초가집이 어머니 목청에 움찔거렸다. 대문도 없는 초라한 집이었다. 이름뿐인 마당을 지나면 부엌과 안방, 그리고 건넌방이 나란히 있었다. 안방 앞쪽 마루에는 흙먼지가 부옇게 앉아 있었다. 푸시라! 어머니는 연신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푸시리를 불렀다. 집은 조용했다. 아직 안 왔나? 어머니는 쪽마루 한쪽에 놓인 다래끼를 힐끔 보며 중얼거렸다. 쪽마루에 올라선 어머니가 건넌방 문을 벌컥 열었다. 그 바람에 건넌방에서 아기를 업고 책을 보고 있던 푸시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귀손이는 아이들이랑 논다고 나갔어요. 푸시리는 대답을 하며 슬그머니 책을 든 손을 뒤로 감추었다. 뭐 좀 캐왔어? 어머니 말에 푸시리는 아차 하는 얼굴이 되었다. 안 캐왔어? 푸시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나물이든 풀뿌리든 캐와야 끼니를 때우지. 아침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갔는데 어미 말이 우습디? 어머니는 화가 나는지 두 주먹을 앙 쥐었다. 푸시리는 고개를 마구 저었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쌀밥만 배불리 먹어서 풀뿌리 따위는 안 캐온 거야? 필요 없어서? 비틀어지는 어머니의 말에 푸시리는 울상이 되었다.
푸시리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했다. 잊어버렸어요. 뭐? 잊어버려? 어미 말을? 화를 참았는지 한동안 말이 없던 어머니가 꼬투리를 잡았다. 뒤에 숨긴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푸시리는 손을 뒤로 꽁꽁 숨기며 한 발 물러났다. 어림없다는 듯 어머니가 달려들더니 푸시리 손에서 책을 빼앗아 들었다. 이거 서책 아니냐? 어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진기한 물건을 보듯 책을 이리 보고 저리 보았다. 글자도 모르는 네가 책을 보고 있었단 말이냐? 어머니는 기가 막히는지 푸시리를 한 번 보고 책을 한 번 보고 다시 푸시리를 보고 책을 보았다. 푸시리 네가 양반님 댁 아가씨도 아니고 두 손을 놓고 앉아서 책이나 보면. 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혹시나 하는 얼굴로 푸시리에게 물었다. 푸시리 너 혹시 이거 보느라 잊은 거야? 잔뜩 주눅 들어 자라목이 된 푸시리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기가 차서 헛웃음만 웃었다. 여기 뭐라고 쓰여있디? 푸시리 얼굴이 빨개졌다. 양반님 내가 쓰는 어려운 한문은 고사하고 언문도 아니 네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서책을 읽겠다고. 어머니는 책장을 넘겼다. 빽빽히 쓰인 글자들을 보면 몹쓸 것이라도 본양 연신 혀를 찼다. 너나 나나 글자도 모르는 까막눈들인데 아니 글을 안다고 해도 그래. 여기서 밥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내다 버려. 안 돼요. 혹시 주인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책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급한 마음에 푸시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주인이 나타나면 줄 거예요. 책 주인이 어디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저번에 산에서 뗄거리를 찾으러 갔다가 주웠거든요. 푸시리 말에 어머니는 몹시 못마땅한 얼굴로 푸시리를 봤다. 마음 같아선 내동댕이 치고 화풀이를 하고 싶은 얼굴이었다. 어머니의 시퍼런 서슬에 눌려 푸시리는 책을 손에 쥔 채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으엥!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푸시리는 몸을 흔들며 아기를 달랬다. 그렇게 있지 말고 뭐라도 캐와. 어머니가 소리쳤다. 푸시리는 아기를 내려놓아야 할지 아님 업고 가야 할지 몰라 눈치만 살폈다. 아기는 이리 주고. 그제야 푸시리는 아기를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아기는 악다구니를 쓰며 울었다. 어머니가 아기를 향해 몸을 돌렸다. 푸시리는 어머니 눈을 피해 책을 다래끼 속에 넣었다. 그 손길이 급하고 재빨랐다. 푸시리는 다래끼를 들고 집을 나섰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괴로운 것은 비단 사람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가져갔다. 산나물과 들나물들은 씨가 마를 지경이었고 풀뿌리조차 귀했다. 나무들은 껍질이 벗겨진 채 허연 속살을 드러냈다. 배고픔의 아이들은 흙을 찍어 먹기도 했다. 개나 닭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어쩌다 보이는 소들도 삐쩍 말라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 푸시리는 먹을 만한 것을 찾아 땅을 두리번거리며 걸었다. 하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솔잎이나 솔방울이라도 딸 수 있을까 싶어 산으로 들어갔다. 사실 산도 주인이 있는지라 함부로 따다 들키면 경을치기 일쑤였다. 허나 배고픔은 두려움조차 잊게 했다. 푸시리는 배고픔보다 어머니의 매서운 눈길이 더 무서웠다. 한참을 걸었더니 하늘이 노랬다. 머리끄덩이를 잡혀 조리돌림을 당한 것 마냥 어지러웠다.
푸시리는 간신히 산의 아래쪽까지 와서 나무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눈을 감고 어지럼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푸시리는 눈을 떴다. 하늘이 보였다.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하늘은 서럽도록 푸르렀고 해는 눈부시도록 빛났다. 푸시리는 다래끼에서 책을 꺼냈다. 친한 동무라도 되는 양 책을 쓰다듬었다. 산에서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푸시리 가슴은 말도 못하게 두근거렸다. 길에 떨어진 엽전 꾸러미나 금덩어리를 보았더라도 그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진 않았을 것이다. 가슴이 왜 뛰었는지 푸시리는 알 수 없었다. 책을 주운 날은 이른 새벽부터 어머니 성화에 뗄거리를 찾아 바로 이 산에 왔더랬다. 마른 가지를 찾아 눈으로 땅을 더듬으며 산으로 들어가던 푸시리는 누런 책을 보았다. 책은 비교적 왕래가 많은 산 초입에 마치 보란 듯이 떨어져 있었다. 푸시리는 밤이슬을 맞아 촉촉해진 책을 치맛자락으로 조심조심 닦았다. 아기를 만질 때처럼 푸시리 손길이 한껏 조심스러웠다. 책을 주운 푸시리는 뗄거리를 찾는 일을 잊어버렸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책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니, 사실은 책 주인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다렸다.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푸시리는 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틈만 나면 책을 봤다. 글자를 모르는 푸시리 눈에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일 뿐이었지만 열심히 보았다. 푸시리는 책이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책이 사람이라면 붙잡고 애원을 해서라도 무슨 내용을 품고 있느냐고 묻고 싶었다. 다래끼에서 꺼낸 책을 보던 푸시리는 땅에 손가락을 대고 책에 있는 글씨를 따라 썼다. 책을 한참 보고 한 획을 긋고 다시 책을 보고 한 획을 그었다. 글자를 쓴다기보다 그림을 그린다는 말이 더 맞았다. 하지만 푸시리는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썼다. 삐뚤빼뚤한 글자가 땅에 써졌다. 푸시리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다 이내 사라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자를 써서 기분이 좋았고 무슨 글자인지 몰라 슬펐다. 푸시리는 다시 책을 보고 한 획을 그었다. 그때였다. 거꾸로다. 푸시리는 머리 위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책이 떨어졌다. 처음 보는 아가씨였다. 푸시리보다 2살 많아 보이는 양반님 댁 아가씨가 푸시리 앞에 서 있었다. 거친 삼배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깨끗한 살결과 곱게 빗은 머리, 투명한 눈빛을 가진 단아한 아가씨였다. 아가씨 앞에서 푸시리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자신을 살폈다. 봉두 남발로 흐트러진 머리, 소매가 깡총한 저고리, 때가 덕지덕지 앉은 다리가 드러나는 낡은 치마, 다 헤어져 발가락이 삐져나오는 집신. 푸시리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다. 아가씨는 땅에 떨어진 책을 주워 푸시리에게 내밀었다. 푸시리는 허리를 굽히고 책을 받았다. 서책을. 아가씨는 놀리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서책을 거꾸로 보고 있었다. 푸시리 얼굴이 화투하게 달아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끄러워할 거 없다. 흉을 보려 한 것이 아니었으니. 마음을 달래주듯 다정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서책에 무엇라 쓰여 있는지 궁금하냐? 푸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는 푸시리 손에 있는 책을 가져가더니 천천히 겉장을 보았다. 여군 자전이라. 처음 보는 책인데 어디 보자. 이런 작자가 쓰여있지 않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아가씨는 책장을 넘겼다. 푸시리는 옆에서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다. 눈으로 책을 훑으며 읽는 아가씨를 보니 푸시리는 궁금해서 애가 탔다. 아가씨가 부러웠다. 한동안 눈으로 책을 읽던 아가씨가 물었다. 내가 읽어주랴? 네, 아닙니다. 네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아가씨는 옅은 미소를 머금고 물었다. 푸시리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온몸이 간질거리도록 책의 내용이 궁금했다. 궁금해서 참을 수 없이 읽고 싶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푸시리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는지 아가씨는 푸시리를 유심히 살폈다. 왜 그러느냐? 혹 내게 폐를 끼칠까 걱정함이냐? 푸시리는 고개를 저었다. 책을 읽어 무엇하랴 생각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한 장을 읽으면 또 한 장이 읽고 싶어지고 그 뒤의 내용이 궁금해지겠죠. 지금은 아가씨께서 읽어주시지만 후에는 어찌합니까? 차라리 읽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구나. 아가씨는 생각에 빠진 듯 천천히 고개를 주워거렸다. 내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래, 읽어주지 않으마. 분명 제 입으로 읽어주지 말라 했지만 아가씨가 이렇게 말하니 푸시리는 왠지 서운했다. 아가씨는 책을 돌려주지 않고 소리 없이 계속 눈으로 읽었다. 푸시리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아가씨 앞에 서 있었다. 헌데 이 책이 어디서 났느냐? 느닷없는 아가씨 말에 푸시리는 주춤거렸다. 주웠습니다. 바로 이 산 초입에서 며칠 전에. 주워? 돌려주려고 했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푸시리 말을 들은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푸시리와 말을 나누고 있었지만 아가씨 눈길은 아까부터 책에서 떠나지 않았다. 글을 모른다고 책을 안 돌려주시려나. 내 책이 아니라고 책을 안 주시려나. 시간이 갈수록 푸시리 마음은 안달이 났다. 글을 모르지만 그래도 책을 가지고 싶었다. 어머니에게도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겠다 말은 했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기뻐했던 푸시리였다. 쓸데없는 욕심인지 되자는 허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간 읽고 싶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이 책이 갖고 싶었다. 푸시리는 마주 잡은 두 손을 꼼지락거리며 기다렸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책이구나. 이윽고 아가씨가 책을 푸시리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언문인데요. 푸시리는 아가씨 눈치를 살피며 작게 말을 흘렸다. 글자를 모르는 푸시리도 이 책에 쓰인 글자들이 언문이라는 것은 알았다. 그런데 왜 양반님 댁 아가씨가 알 수 없는 책이라 말하는지 의아스러웠다. 글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은. 아가씨가 답답한지 손으로 책 겉장에 쓰인 글자를 한 자씩 짚으며 읽었다. 여, 군, 자, 전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글자가 푸시리 머릿속에 콱 박혔다. 푸시리는 가뭄에 갈라진 흙이 물을 빨아들이듯 머릿속의 글자를 빨아들였다. 군자는 학식과 덕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 군자는 학식과 덕이 높다면 사내든 여인이든 다 쓸 수 있다는 말이지. 헌데 우리 조선에서는 여인에게 쓰지 않는다. 여군자? 푸시리는 가만가만 입속말로 되뇌었다. 헌데
이 책은 제목을 여군자전이라 하였구나. 아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이었다. 또한 책의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다. 너는 어찌 살 것이냐? 여군자가 물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느냐? 푸시리가 듣기에도 이상한 질문이었다. 푸시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물음이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물음이었다. 누구도 그런 물음을 푸시리에게 하지 않았다. 그저 태어났으니 살았고 밥을 먹었고 눈을 뜨니 하루를 보냈다. 아가씨는 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글자는 조선이다. 푸시리는 입속으로 조선을 되뇌었다. 아가씨는 땅바닥에 쓰인 글자를 가리켰다. 아까 푸시리가 그리듯이 쓴 글자였다. 이 글자는 여군자. 아가씨보다 푸시리가 먼저 말했다. 잠시 푸시리를 바라보던 아가씨가 말했다. 글을 배우거라. 느닷없는 아가씨 말에 푸시리는 나쁜 장난을 하다 걸린 아이 마냥 화들짝 놀랬다. 제가 어찌 이미 저렇게 글자를 쓰지 않았느냐. 아가씨는 푸시리가 그리듯 쓴 글자를 가리켰다. 지금의 그 열성으로 글을 배우려무나. 업무는 배우기 쉬우니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허니 너도 마음만 먹으면 금세 배울 게야. 글을 배우다니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부풀었다. 푸시리는 두 손으로 사정없이 뛰는 가슴을 눌렀다. 헌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푸시리옵니다. 아가씨는 두리번거리더니 기다란 나뭇가지를 주었다.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썼다. 여기 보아라. 이것이 푸, 이것은 실이다. 푸실. 푸시리는 자기 이름을 뚫어지게 보았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다. 푸시리는 천천히 따라 썼다. 푸실. 난생 처음 쓴 제 이름에 기꺼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보고 또 보았다. 효진아. 뒤쪽에서 부르는 소리에 아가씨는 몸을 돌렸다. 그 바람에 땅에 쓴 푸실이라는 글자가 반쯤 지워졌다. 푸시리는 안타까워하며 몸을 일으켰다. 산에서 선비가 내려오고 있었다. 상복을 입은 선비의 안색은 파리했고 몸은 깎은 듯이 여위었다.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찾아 헤매는 듯 흐릿했다. 푸시리는 책을 두 손으로 맞잡고는 허리를 수그렸다. 아버님, 찾으신다 하신 것은 찾으셨는지요? 아가씨가 선비에게 물었다. 찾지 못하였다. 잃어버리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옵니까? 무엇을 찾는지 말씀하시면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되었다. 단칼에 자르듯 매정한 선비의 말에 아가씨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선비는 서 있는 푸시리를 무심한 눈으로 보았다. 선비가 앞서가자 아가씨가 뒤를 따라갔다. 몇 걸음 가던 선비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선비가 푸시리 앞으로 다가왔다. 아가씨도 영문을 몰라 선비 뒤를 따라왔다. 푸시리 앞에 온 선비는 갑자기 푸시리에게 허리를 숙였다. 느닷없는 선비의 행동에 푸시리는 흡 숨을 들이켰다. 아버님, 아버님, 어이 그러시는지요? 아가씨도 놀라 연신 아버님을 불렀다. 이 글자는 무엇이냐? 여전히 허리를 굽힌 선비가 땅에 쓰인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흐릿했던 선비의 눈빛이 어느새 형령한 빛을 내고 있었다. 여군자 아니옵니까, 아버님? 이것이 어찌 여기 쓰여 있느냐? 무슨 말씀이온지 이 글자는
저 아이가 쓴 것입니다. 아가씨가 푸시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선비의 눈길이 푸시리를 향했다. 푸시리를 훑어보던 선비의 눈길이 책에서 멈췄다. 저 책의 제목을 아이가 써본 것입니다. 책의 제목이 여군자전이더냐. 어찌 된 일인지 선비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다. 예, 여군자전이옵니다, 아버님. 선비의 손이 푸시리에게 향했다. 불호령을 치며 당장이라도 책을 빼앗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선비의 손길은 책 앞에서 멈췄다. 손은 허공에서 길을 잃고 맴돌았다. 한참 만에 선비는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선비의 눈길은 여전히 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글을 아느냐? 선비의 말에 푸시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글도 모르는데 그 책을 가진 것이더냐. 못마땅한지 선비의 언성이 높아졌다. 두려움에 와들와들 몸이 떨렸다. 푸시리는 꽁꽁 힘을 주어 겨우 말했다. 배울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말을 해놓고 푸시리는 놀랐다. 하지만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한 제 속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푸시리는 선비를 똑바로 보고 다시 한번 말했다. 글을 배워서 읽을 것입니다. 그 약속 꼭 지키거라. 무슨 연유인지 푸시리 귀에 선비의 말은 간절한 당부처럼 들렸다. 세 번째, 죽어도 괜찮은 아이. 달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금 전까지 수런수런 말하는 소리가 나던 안방은 고요해졌다. 잠투정으로 칭얼거리던 아기도 잠들었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건넌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귀손이와 나란히 누운 푸시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이 들면 낮에 아가씨에게 배운 글자들을 모두 잊을까 두려웠다. 푸실, 조선, 여군자. 어두운 허공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나갔다. 귀손이가 잠결에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는 배를 벅벅 긁었다. 귀손이의 볼록한 배를 보니 푸시리는 입맛이 썼다. 아가씨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푸시리는 어머니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다. 푸시리, 너 또 딴짓을 했구나. 아가씨가 간 후 허겁지겁 나무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겼지만 다래끼 밑을 겨우 가릴 뿐이었다. 어머니는 푸시리가 늦게 온 것에도 화를 냈지만 끼니거리를 얼마 가져오지 못한 것에 더 화를 냈다. 작은 밥사발을 반도 채우지 못한 죽을 먹으면서 푸시리는 아무 불평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나마도 먹지 못했다. 물 한 사발을 들이켜는 어머니를 본 아버지는 밥상에서 물러났다. 아버지 그릇엔 죽이 반 넘게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 쪽으로 죽그릇을 슬그머니 밀었다. 그러지 말고 더 먹으라는 어머니의 재촉에도 아버지는 고개를 절 뿐이었다. 아버지 배불러? 내가 먹어야지. 푸시리는 그릇을 향해 손을 뻗는 귀손이가 부러웠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귀손이의 수저를 보며 입안 가득 고이는 침을 삼킬 뿐이었다. 푸실, 조선, 여군자. 어둠 속에서 다시 허공에 글을 쓰던 푸시리는 이부자리 밑에 손을 넣어 책을 꺼냈다. 책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불쏘시개나 귀손이 뒤지로 쓰게 내놓으라 성화였다. 푸시리는 어머니 눈을 피해 책을 이곳저곳에 숨겼다. 푸시리는 책을 펼쳤다. 칠흑 같은 어둠이 눈을 가려 글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환한 낮이라 해도 글을 몰라 책을 읽을 수 없으니 푸시리에게 낮은 밤이나 매 한 가지였다.
선비에게 책을 읽겠다 약속까지 했는데 누구에게 글을 배워야 할지 막막했다. 두금이도 사흘거리를 앓다가 죽었자녀. 아, 왜 돌금이 언니 말이여. 언문도 알고 계집아이 치곤 똑똑했는데. 검동네 말이 푸실이 머리를 스쳤다. 맞다. 돌금이. 검동네 말처럼 죽은 두금이가 글자를 읽을 줄 알았다면 어쩌면 돌금이도 글을 알지 모른다. 어둠이 가고 날이 밝으면 돌금이를 찾아가 보리라 마음먹었다. 종일 아기를 업고 종종거리며 집안일을 하느라 피곤했던 푸실이는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푸실이가 흰 새벽부터 돌금이를 찾아간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푸실이가 예상한 대로 돌금이는 언니인 두금이에게 언문을 배워 알고 있었다. 푸실이는 날마다 돌금이를 찾아가 글을 배웠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알려주던 돌금이는 악착을 떨며 달려드는 푸실이를 보고는 혀를 내두르며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도 모르게 도둑글을 배우는 처지니 푸실이는 글을 배운다는 이유로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몇 배는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지만 고된 줄을 몰랐다. 한 글자씩 알아가고 책에서 그 글자를 찾아 읽을 때마다 귀한 보물을 찾은 것처럼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푸실이는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일어났다. 눈을 비비며 방을 나오던 푸실이는 코를 벌름거렸다. 코끝을 스치는 고깃국 냄새에 푸실이는 달뜬 걸음으로 부엌에 갔다. 파지직. 아궁이에 걸어놓은 솥에서 김이 나오더니 국물이 끓어 넘쳤다. 기다란 나뭇가지로 아궁이를 쑤시며 불길을 조절하던 어머니는 재빠르게 뚜껑을 들었다. 고깃국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명절도 아니고 제삿날도 아닌데 고깃국을 끓이다니 별일이었다. 고깃국이네. 어머니는 꿀 먹은 사람 마냥 입을 닫고는 국물이 넘쳐 지저분해진 솥을 닦았다. 생일도 아닌데 무슨 날이지? 푸실이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푸실아, 어미가 없어도 귀손이 잘 돌봐야 한다. 어머니는 이미 깨끗해진 솥을 계속 닦았다. 어미는 내일 대감마님 댁에 가. 그러니 내가 없어도 푸실이 너는 열심히 집안일 해야 해. 벌써요? 어머니, 안 가면 안 돼요? 몇 번이나 말해야 해. 한준 도련님 저 어미로 가기로 하고 귀손이 약값을 받아 썼다고. 어머니가 짜증을 냈다. 도련님은 도련님 어머니 젖을 먹으면 되지. 왜 어머니 젖을 먹어요? 저번에 검동네 말 못 들었어? 그댁 작은 마님이 도련님 낳고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대감마님이 행여 손주까지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유모를 찾다가 날 찾은 거고. 어머니, 가지 마세요. 푸실이는 어머니에게 애원했다. 안 가면 우리가 무사할성 싶으냐? 당장 관아에 잡혀가서, 아니지, 관아까지 갈 것도 없이 대감마님이 멍석말을 해도 할 말이 없지. 그러게, 왜 약값을 받아서. 푸실이는 입속말로 투덜댔다. 귀손이가 아파서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픈데 무슨 짓이라도 해야지. 어머니는 화가 나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귀손이 말고 아기도 있고 푸실이도 있는데 어머니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 했다. 어머니 말이 가슴을 핥히었다. 아버지 봉양도 잘하고, 귀손이는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푸실이 네가 잘 챙기고. 맛있는 거 생기면 아버지랑 귀손이 주고
아버지가 너 먹어라 해도 날름 먹으면 안 돼. 그저 귀한 건 다 아버지랑 귀손이 주고. 아기는요? 평소와 다르게 푸시리는 어머니 말을 잘랐다. 어머니가 없으면 아기는 누구 젖을 먹어요? 그만 나가서 귀손이 깨워라. 어머니는 못 들은 척 말을 돌리며 아궁이 불을 쑤셨다. 어머니가 가면 아기는 어떻게 해요? 아기 젖은 누가 줘요? 이것이? 더는 못 참겠는지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쥐고 있던 기다란 나뭇가지를 휘둘렀다. 푸시리는 나뭇가지를 피해 부엌문을 뛰어넘었다. 네가 왜 아기까지 걱정하고 그래? 어머니는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푸시리를 쫓았다. 쫓는 어머니와 피하는 푸시리 사이에 때 아닌 숨바꼭질이 벌어졌다. 어미가 시키면 시키는 것이나 하면 됐지. 계집애가 어디서 훈장질이야. 요리조리 도망치면서도 푸시리는 계속 어머니에게 물었다. 뒷간이 금아니처럼 되면요? 뒷간이랑 금아니처럼 아기도 죽으면 어떡해요? 푸시리는 화난 마음에 귀손이 아래로 태어나 채 2년도 살지 못하고 죽은 뒷간이와 금아니를 들먹거렸다. 당장이라도 매를 후려칠 듯 달려들던 어머니가 멈칫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갔다. 푸시리는 주춤주춤 뒤를 따라갔다. 어머니가 치맛자락으로 눈물이라도 훔치면 어쩌나 가슴이 조였다. 허나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제 명이 그뿐이면 할 수 없지.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내뱉었다. 푸시리는 명치를 세차게 걷어차인 것만 같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푸시리는 맥없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이름도 안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어도 할 수 없는 아이니까? 죽어도 할 수 없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푸시리 저도 그런 아이일까? 이름이라도 있는 푸시리는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아기보다 처지가 나은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슬프고 마음만 아팠다. 푸시리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오히려 다른 날과 달리 부산을 떨며 아침상을 차렸다. 좀 전에 끓인 고깃국을 그릇에 퍼서 상에 올렸다. 그릇에 고기가 푸지게 담겨 있었다. 먹을 입은 넷인데 상 위엔 2그릇뿐이었다. 슬프고 마음이 아파도 고깃국 냄새는 잘 맡아졌다. 푸시리는 자꾸만 입에 고이는 침을 삼켰다. 푸시라. 어머니가 모처럼 다정하게 불렀다. 푸시리는 침을 삼키며 기대에 차서 어머니를 보았다. 넌 딱 요것만 먹고 나머진 아버지랑 귀손이 줘. 어머니는 아까보다 작은 그릇에 국을 펐다. 작은 그릇에는 아까와 달리 국물뿐이었다. 어머니는 곁눈질로 푸시리를 보더니 그릇에서 한 국자를 덜어내 다시 솥에 담았다. 국물이 간신히 반을 채웠다. 어미가 없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 꼭. 네가 밥한다고 너만 더 먹으면 안 된다. 알았지? 갑자기 배가 고팠다. 푸시리는 고기가 든 솥을 보았다. 선 자리에서 한 솥을 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배가 고팠다. 몸이 텅 빈 것 같았다. 귀손이가 잘못되면 이 어미는 제명에 못 산다. 눈물이 나왔다. 배가 고파서인지 고깃국을 먹지 말라는 말이 서운해서인지